어제 취임식 장면들 함께 보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신나게 일해보자. 새 집무실에서 수석과 참모들에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신나게 일해보자. 1호 결재는 총리 동의안이었습니다. 새로운 용산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하는 모습, 그리고 참모진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아침에 신나게 우리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신나게 일해보자.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신나게 일해보자.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간결한 첫 입성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나게 일해보자. 뭐 신나게 이런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신바람 민족 아닙니까? 신바람 민족이죠. 신나면 예. 굉장히 뭐 52시간을 뛰어넘어서 80시간, 100시간 일하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그 말 뜻은 잠을 재우지 않고 일을 많이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이제 청와대 구조가 아닌 이제 용산 구조가 네네. 미국의 백악관 구조하고 거의 얼비슷하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끝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놓고 이렇게 수석실 이렇게 오. 바로 옆에는 또 경호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예. 엘리베이터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 건물을 다시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불필요한 것이고 2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수시로 각 수석실을 드나들면서 예. 또 수석도 뭐 대통령실을 드나들면서 일을 하겠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좋은 뜻으로는 예. 신나게 일하자. 신나게 일하자. 국민을 위하여. 예. 뭐 화이팅이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수행했잖아요. 네, 모셨잖아요. 그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그리고 지금 이제 용산 집무실 구조상 참모들이 일하는 게 대통령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참모들의 눈에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서로가 이제 다 보이는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수석 문 팍 열고 야, 김 수석 뭐해? 이렇게 대통령이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할 수 있죠. 예. 수시로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같이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유인태 예. 그 수석께서도 너무 힘들게 토요일 날 심심하면 들어와서 밥 먹자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너무 가까우면 예. 계속 아마 예. 대통령께서 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밥자리에 계속 부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 참모와 대통령이 소통을 자주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윤 대통령께 좀 한마디 더 고언을 드리면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치 시절부터 보좌관들하고 맞담배하면서 토론을 해왔던 문화에서 살았던 분이고 이분은 사실은 검찰이라고 하는 비교적 수직적 구조에서 살았는데 예. 본인이 바라는 거는 굉장히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그동안에 본인이 젖어왔던 어떤 말하자면 수직 체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스스로가 혁파하고 또 강한 신념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더 많이 보좌관, 장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듣는 거. 그러니까 1대9로 이제 7대 뭐 9대1로 자기가 말하는 시대에서 1대9로 듣는 시대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안 된다. 왜냐하면 자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 이런 문화가 아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살게. 예. 마음껏 시켜. 근데 지금 군만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좌관들한테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대통령은 난 짜장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럼 우리도 짜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는 팔보채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는 문화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팔보채를 외칠 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을 예. 듣기로는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세요. 토론을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정책 발표를 할 때 뭐 그냥 밑에서 해주는 정책 그냥 읽으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좀 뭐 조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사실 공약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론을 즐기시고요. 그리고 어제 첫 오찬을 도시락 오찬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뭐 회의하시다가 나 도시락 자연스럽게 시켜서 그 토론회, 그러니까 회의에 계신 분들하고 자주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혼밥은 안 한다. 네, 그리고 굉장히 토론을 즐기시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또 고민이 또 그 대통령이 또 심사숙고하시면서 좀 정책들을 좀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산 집무실 구조, 백악관 웨스트윙 구조를 지향한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일지 함께 보시죠. 자, 저희 돌직구 쇼를 통해서 여러분들 용산 집무실 구조를 지금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이 5층 제2 집무실이 있는 그 층을 보면요, 대통령과 수석들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가장 이제 오른쪽 끝에 있고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서 건너편과 맞은편에 이렇게 수석들이 쭉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비서실장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정무, 시민사회, 홍보, 경제, 사회수석이 나란히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복도로 나와서 문만 열면 야 홍보수석 뭐하냐? 야 정무수석 들어와봐. 사회수석 잠깐 들어와봐.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한 구조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의 웨스트윙 구조와 같다라고 합니다.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화 나누듯 윤 대통령도 한 공간에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집무실에 소파 대신 원형 테이블을 배치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집무실 책상하고 통상적으로는 소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소파에서 좀 신문도 보고 휴식도 취하는데 소파를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달랑 좀 썰렁합니다. 집무실 책상하고 원형 테이블만 있어요. 네. 일하는 사무실 공간.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정익준 변호사님? 일단 제가 보니까요, 그 집무실이 굉장히 작네요, 규모가. 작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방부에 계셨잖아요. 예, 국방부 있을 때 2층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정도를 장관이 쓰셨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한 절반 정도를 차관이 쓰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참 방도 넓구나. 그때 국방부 정혁진 당시 법무실장 방은 얼마 냈어요? 저야 뭐 조금 했죠. 조금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얼핏 보니까 그 절반에서도 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굉장히 작은 그런 그 사이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국방부 장관실 들어가면은 저런 소파도 있고 회의용 탁자도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그 소파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휴식도 하고 그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고 그럴 장소를, 그런 그 기구 자체를 가구를 다 이제 치워버렸다는 이야기니까 한번 뭐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원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석과 뭐 하석 이런 거 구분 없이 네네. 평등하게 논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뭐 장관실이나 차관실 들어가면 그 직사각형으로 된 그 의자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탁자가 있어가지고 장관님이나 차관님 그 앉아 계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원탁을 강조했다 그런 이야기니까 어쨌든 집권 초기시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새 출발을 하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파가 치웠다. 그리고 참모들과 앉으려면 무조건 원탁에 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를 했는데 1호 결재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1호 결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결재. 국회에서 동의된 7명 장관에 대해서 임명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동의되지 않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이 있어요. 네, 내일 장관 7명을 추가 임명할지 여부도 좀 봐야 되고요. 첫 국무회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장관과 총리 청문 기간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한덕수 총리를 살리고 싶으면 한동훈을 버려라.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1호 법안은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에요.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또 한동훈 청문회는 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일정에 따라서 이 총리 서명 동의가 이제 오게 되면 준비를
저희는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의총회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그 일부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이제 뭐 맞교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를 연계해서 뭐 어떠한 딜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것이다. 그것이 공식 답변입니다. 예. 자, 일각의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다. 네, 라는 답변입니다. 잠시 후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